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요즘 제가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영상도 못 찍었고, 그리고 실제 제가 좀 찍은 영상이 몇 개 있긴 한데 찍고 나니까 이 커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커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제품이 어떤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었다가 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지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한 두 개 정도. 그래서 뭐 오늘은 사실 이 지난번에 우리 카페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때 고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최저시급인데, 그게 과연 지금 카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2018년 최저시급이 얼마였더라?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헷갈리는데 7천 얼마였는데 최저임금이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고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월 계산을 해보면 세전으로 월급 계산을 하면 월 157만 3,770원에서 이게 주 40시간이에요. 40시간 하루 8시간 곱하기 5일 8호 40 40시간에 157만 3,770원. 2019년도에는 이 세전이 174만 5,150원. 그거 거의 17만원 이상이 뛰네요. 한 달에. 이 금액이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 바리스타들 급여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카페를 창업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바리스타 급여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급여보다는 좀 높은 편에 속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에 일하는 특히 파트타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정직원이라도 이제 바리스타로 일하신 분들의 급여가 굉장히 낮다는 걸 이 카페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올라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뭐 사실은 뭐 인생을 살면서 뭐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급여를 받아갖고는 요즘 한 끼 따져보자고요. 요즘 웬만한 식사도 7, 8천 원 하지 않습니까? 뭐 싸게 한 데도 한 6천 원, 요즘 5천 원짜리 밥값 거의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1시간 일하면 한마디로 7,530원이면 1시간 일해서 딱 밥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4시간 5시간 일했다가는 뭐 진짜 뭐 5끼 식사밖에 못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갖고 영화도 봐야 돼. 영화도 요즘 뭐 많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진짜 실제로 자기 생활을 하기에는 참 힘든 거죠.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 생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도 이제 자취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월세 내면 얼마입니까? 월세만 해도 40만원, 50만원, 적게 내야 그렇잖아요. 좀 비싼 데 사는 뭐 60만원 막 이렇게 내는데, 반지하방 가도 요즘에 뭐 40만원, 50만원 하잖아요. 그 정도 금액을 내고 나면 실제로 저축하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사실 카페 사장하는 입장에서 급여 많이 주고 싶죠. 솔직히 진짜 많이 주고 싶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뭐 진짜 그 돈 아껴갖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 많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뭐 버는 만큼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 주변에 많습니다. 뭐 악덕업주도 많죠. 뭐 진짜 인건비 짜내갖고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긴 하고요. 그런데 저는 성선설을 좀 믿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주고 싶어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시급이 현실적으로 좀 이제 현실적인 이 물가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올라야 된다는 거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좀
우리 전체적인 이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자, 카페 사장들 입장, 그 자영업자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매출은 비슷해요. 근데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진짜 주변 경쟁도 많아지고 그럼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유지를 한다거나 끼케야 유지한다거나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현재 요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주변 카페 상황들을 보면 물론 잘 되는 사람들은 늘 잘 돼요. 매출이 높은 사람들은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고만고만한 매출을 낸다거나 지금 매출도 이제 부족하고 지금 매출로도 겨우 이제 직원 인건비 주는 사람들이 이제 큰 타격으로 다가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떠나서 카페 매출 이제 순이익을 정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큰 순서로 보면 저는 일단 임대료가 크다고 보거든요. 임대료는 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비싸게 들어가면 나중에도 오르는 것도 더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설정을 정말 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최저임금은 사실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직원 안 쓰면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저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생각이 좀 약간씩 바뀌고 있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3인 이하의 작업장, 뭐 직원을 3명 이하로 쓰는 데는 아주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매출이 또 고만고만한 데에서는 10만원, 20만원, 특히 3명이면 아까 15만원, 17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 3명이면 얼마예요? 37이 지금 51만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51만원 이상의 매출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이면 17만원, 그래,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3명 이상 넘어가고 5인 이상 넘어간다, 뭐 10명까지 넘어간다, 이러면 엄청 큰 거죠. 그죠? 물론 10명까지 운영할 정도, 뭐 5인 정도 운영할 정도면 매출이 그 정도 되기에, 뭐, 사실 그 정도 운영하니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따져보니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특히 5인 이상. 왜? 이 직원이 한 명 그만둬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든가, 또 현재 최저임금 때문에 그 내년에 이 기존의 직원들 있잖아요. 내년에 있을 기존 직원들의 연봉 협상에 대해서 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원래 지금 받고 있던 직원이 한 170만 원 정도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평균적으로 한 16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카페에서 이제 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경력이 좀 안 되거나 좀 이제 시작하는 지금 한 1, 2년 차들 보통 그렇게 받고 있고, 또 뭐 운이 없는 경우는 몇 년 차가 돼도 그렇게 받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들어올 친구들은 월 174만 원을 받아요. 근데 기존에 170만 원 받던 친구들은 얘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얼마나 줘야 되냐?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0만 원, 190만 원 정도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고 185만 원 정도까지 올려야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갑자기 또 엄청 뛰는 거예요. 근데 또 신입을 174만 줘야 되나? 이렇게 보면 되게 웃긴 거죠. 아니,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174만 원 주고 가르치는데 그럴 바야 차라리 경력직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뽑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기존 카페 운영자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신입을 뽑질 않고 대부분 경력직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뽑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려는 사람은 어디에서 배울까요? 못 배우는 거죠. 안 뽑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차라리 인원을 안 뽑고 내가 직접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경력직을, 최대한 경력직을 뽑으려는 거죠. 몇만 원 더 주고 차라리 경력직 뽑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신입 사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커피를 배우고 어디서 카페를 배웁니까? 이런 게 문제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 거시적인 환경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존 직원들하고의 갭을 어떻게 인정을 해줄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다 쳐요. 저희가 직영 매장을. 그러면 기존 직원들하고 이 갭 차이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을 해줘야 되냐 이거죠. 정말 저도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까지 줘야 되냐, 그죠? 근데 기존 직원들이 이만큼을 받는데 또 뭐 연장 근로수당, 수당, 뭐 주말 수당, 뭐 물론 자영업은 주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서비스 계통은 원래 평일날 쉬고 주말에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법상으로는 이 예외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노무사하고 이게 또 보면 반드시 이런 쪽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수단까지 다 합쳐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신입 사원들을 가르치면서까지 제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좀 황당하지 않나요? 그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번 정부의 이런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줘야 돼야 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너무 이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없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사실 최저임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기존 직원들과 이 갭 차이를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일반적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뭐 매출이 고만고만하거나 그 한마디로 인건비 따먹기로 자기 이 수익을 가져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고민에 빠지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좀 애매한 매출이 있어요. 직원을 쓰긴 써야 되고 안 쓰기엔 또 애매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가 크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 매출이 올라가지도 않고 좀 떨어지면 떨어졌지. 근데 이 매출은 직원을 써야 내가 버틸 수가 있고 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이 길어서, 운영 시간이 길어서 오전에만 내가 보고 마감 시간은 뭐 직원이 한다든가, 마감을 내가 하고 오픈은 누가 하고, 아니면 내가 풀로 막 14시간 15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직원을 써야 돼요. 직원을 써야 되는데 그 직원 인건비를 이제 점점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되죠. 이게 4대 보험, 그것도 우리 업주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죠. 참 이런 게 완충작용이 없이, 그러니까 쿠션이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자영업자들한테까지 이런 제도를 적용시켜 버리니까 이게 참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깝죠.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좀 더 이런 것들을, 뭐 사실 지원 정책은 많아요. 뭐 일자리 뭐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많습니다. 이걸 못 찾는 분이 좀 머리가 아파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 사실은 이런 완충작용은 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최저임금에서 벗어나 있는 기존 직원들과의 갭을 이제 이 업주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입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일자리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제도들을 잘 찾으면 신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완충 자격이 돼 있고,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어떤 분들을 보면 기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내보내고 신입으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좀 인건비를 낮춰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존 직원에 대해서 또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빠졌습니다. 퇴직금도 올라가잖아요. 퇴직금도 올라가야 되고, 앞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업주들에 대해서 좀 압박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받았거든요. 이거 퇴직연금에 대해서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이 90%로 상향 적용돼서 이런 부족금액을 더 쌓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날라와요, 공문이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00%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도 없습니다. 퇴직급여를 200%로 집어넣는데도 제가 퇴직을 200% 집어넣는데 이거 왜 왔냐 하니까 일괄적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 가게를 잡을 때도 점포를 잡을 때도 임대료와 이런 최저임금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매출을 낼 수 있느냐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좀 매출을 많이 내면 충분히 뭐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최저임금 못 줄 정도로 뭐 매출이 안 되면 장사 접어야지. 이런 댓글들 많이 남기잖아요 인터넷에. 참 자영업자의 마음을 모르고 참 그런 댓글을 남기는 거 보면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댓글들이에요. 그정도 매출 못 되면 뭐 접든가 자기가 혼자 하든가 실제로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시고 꼭 창업하실 때 깊이 고민하시고 창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